김영우 전 의원이 선정한 말말말 뭘까요? 바로 들어갑니다. 예. 지난 6월 19일이죠.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고에 없던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콸라를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좀 사면 초가였죠. 아주 상황이 최악이었죠. 지난번에 혁신위원장 어떤 인물 앉히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싱하이밍 그 주한 주중 대사 만나가지고 15분 동안 이렇게 벌 섰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그 사면 초가인 상황에서 이제 의원 불체포 특권을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진정성을 많이 의심받고 있죠. 지금 뭐 윤관석 뭐 또 이성만 의원인가요? 다 그 뭐 부결되고 정작 이재명 당대표 본인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킨 이 마당에 네. 지금에 와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뭐 만시지탄도 너무 만시지탄이죠. 지난 2월 달에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됐습니다만 찬성 반대표 나온 거 보면 이게 상처뿐인 부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당을 내세워서 방탄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뭘 해도 말빨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끌려다니지 않겠다 더 이상 당 내에서든 아니면 이제 뭐 여당으로부터든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게 법원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면밀히 판단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구속심사를 받아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만한 사안이 별로 없고요. 이미 대장동 사건, 뭐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런 굵직한 건은 다 재판으로 넘어갔고 예. 백현동 정도인데 이건 수사 진척 상황이 당장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그 수사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 이런 판단도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민적 비판을 더 이상 좀 막아내기는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할 수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기적인 정치인 같아요. 바로 혁신위가 출범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당 대표로서 혁신위원회에 정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있다면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도록 그 안을 혁신위가 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이 혁신위의 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혁신위가 출발부터 힘을 받고 시작했을 텐데 자기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얼른 그걸 팔아먹었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해석이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혁신위 몫으로 이것을 돌리고 본인이 이 혁신위보다 먼저 이 개인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표가 그 의도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거꾸로요. 혁신위가 국회의원 일반의 불체포 특권을 민주당은 이렇게 포기하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당대표가 알았다 그러면 나도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게 모양이 뭐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혁신이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 포기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앞에 했다 뒤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최고위원들도 당일 오전에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안을 유지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죠. 근데 아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저는 일종의 결단이라고 보는데요. 야당 대표로서는 이게 정치보복 수사고 검찰의 정치 수사고 그래서 분하고 억울하고 나는 혐의가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적어도 대표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지도자다운 돌파력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좀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심사 받는 거지 뭘 어떻게 해요. 바로 구속 심사로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언제 이것을 결단하고 결기를 가지고 발표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마음이 있었으면은 이전에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당 대표가 어찌 보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게 웬 말이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야당임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엇박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네. 절대 반대.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사들입니다.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투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 전 대표 주장에 동의를 하세요? 동의하기가 어렵죠. 지금이 무슨 과거의 그런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영장도 없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뭐 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포기하고 마치 무슨 독재 정권에 투항하는 거다 이런 표현은 송영길 전 대표는 혼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80년대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하신 말씀을 보면 검찰이 결국엔 이 돈봉투 사건을 날조 조작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조작했냐. 최순실 태블릿 PC 증거 조작 얘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그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자가당착이죠. 그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요새 보면 멘탈 상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헌법에 불체포 특권이 들어온 이유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정권에서 무슨 사인 준다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합니까? 이게 시대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조항이거든요.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는. 개정만 하면 헌법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조항이에요.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됐던 그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죠. 이 혐의를 보면 이게 무슨 뭐 정부를 비판했다 내지는 무슨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송영길 대표의 무슨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이건 야당으로서의 무슨 뭐 이 견제력을 포기하고 투항하는 거다. 마치 이게 그 자범들을 지금 사상범으로 혼자서 둔갑시키는 그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대표의 결단과 다른 의원들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게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혁신위가 첫 최신 카드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밀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헌을 하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올라오면은 가결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자는 거는 그거는 이 정치의 사법화 또 검찰이 뭐 때로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과거에 임시국회가 안 열리는데도 굳이 국회 열리는 기간에 이 체포동의안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청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지 아니하게 하고 국회의원도 그냥 영장심사를 받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뭐 체포될 때 체포되고 구속될 때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에게만 지금 주어져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의 불신은 굉장히 큰 거죠.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포기 각서를 쓰든 여야 간에 합의를 하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일반 국민들 시각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걸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돼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검찰이 부실수사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전대미문의 상황이에요. 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조각해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자꾸 번지수가 이제 성남 FC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2년 가까이 대장동으로 난리치고 정작 이거 털어보니까 이 공소장에도 없고 성남 FC로 지금 주종목이 바뀐 거거든요. 대북 송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말 쌍방울 회장 체포해갖고 보니 정황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전에 2년 가까이 나라를 막 들끓게 만들고 이게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거죠.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소위 이루어졌던 적폐 수사 상황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거는 윤석열 그러니까 특검 때부터 검사가 시작된 누구냐가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그때 당시 그때 야당 국회의원 뭐 특활비가 됐던 아니면 또 소위 적폐 관련해서 많이 구속됐잖아요. 그때도 구속영장 많이 청구됐잖아요. 그때 최경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아니었나요? 그때 민주당은 안 됐나요? 그때 그래서 야당을 많이 잡아놨죠. 최소한 당대표급이나 전직 대통령 당대표가 구속 안 됐다고 수사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 안 맞는 문재인 것 정부 때 같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돈 봉투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물론이죠. 그래서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이것은 뭐 지나친 건 분명하잖아요. 압수수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도 체포동의안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발하거나 이런 것이 없게끔 해야죠. 그냥 가결시키고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지금의 검찰 상황에서는 정치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점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혁신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저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니까 이 국회를 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반대하시냐고요. 그럼요. 그게 무조건 당론으로 가결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 상황이 오지 않게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혁신은 또 3대 1인데 뭘 해도 이 토를 달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당론으로 무조건 가결이 어디 있어요.